마침표 어마마마, 저 궁녀를 믿지 마소서. 중전마마의 처소에서 11살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비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소녀를 내려다보았고 옆에 서 있던 민상궁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불과 5냥에 팔려온 아이였지만 그날 그녀가 한 말은 조선 궁궐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큰 저택, 따뜻한 방, 그리고 아름다운 놀이개를 차고 계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무릎에 앉히고 놀이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화야, 이것을 잘 보거라. 황금 봉황에 푸른 옥 구슬이 달린 놀이개란다. 이것은 왕실만 쓸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놀이개는 색깔과 무늬로 사람의 신분과 출신을 알 수 있단다. 붉은색이 너무 진하면 북쪽 나라 양식이고 노란 비단의 봉황은 우리 가문만 쓴단다. 어머니는 화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달빛 아래 봉황이 춤추고 구름 위로 학이 날아가네. 화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공주를 잡아라. 그들은 북극 간첩 조직이었고 왕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공주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화는 자루에 쌓여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칠 후 화는 먼 곳 평안도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화의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얼굴에 흙을 발라 남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라. 그리고 먼 곳에 팔아버려라. 화는 여러 곳을 떠돌다가 결국 한양의 인신매매꾼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계집 아이 5냥이면 팔 수 있다. 시장 한 구석에서 화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상궁이 다가왔습니다. 이상궁이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몇 살이냐? 화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살입니다. 이상궁은 화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말투가 양반집 아이 같고 손도 고와. 혹시 이상궁은 젊었을 때 자신의 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딸이 죽은 후 이상궁은 평생 혼자 살며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화를 보자 그 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사겠다. 이상궁은 5냥을 내고 화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이상궁은 화에게 물었습니다. 화야, 내 어머니를 기억하느냐? 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놀이개를 차고 계셨어요. 황금 봉황이. 이상궁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 봉황 놀이개는 왕실만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혹시 6년 전 실종된 화공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궁은 결심했습니다. 화야, 내가 너를 궁궐로 데려가겠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내 과거를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궁은 비밀리에 족보를 위조했습니다. 화를 자신의 먼 친척의 딸로 만들고 양인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써서 내관원의 간택 절차를 조용히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불법이었지만 이상궁은 이 아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 공주라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화는 창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한편 그 무렵 대비마마는 깊은 슬픔에 잠겨 계셨습니다. 6년 전 사랑하는 딸 화공주가 납치되었습니다. 임금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모든 성문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한강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옷과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데비마마는 그 시신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내 화야. 내 딸이. 황실은 공주가 죽었다고 발표했고 성대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신은 거짓이었습니다. 북극 간첩들이 다른 아이의 시신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고 데비마마는 6년 동안 매일 밤 울며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궁궐로 들어온 화는 중전마마를 모시는 견습 궁녀가 되었습니다. 중전마마는 28살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워하셨지만 화를 보자 특별한 애정을 느끼셨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화라고 합니다. 마마.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꽃처럼 예쁘게 자라거라. 화는 중전마마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마마는 화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화도 마마를 어머니처럼 생각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화는 궁중 예절을 배우고 자수를 익히고 차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궁녀들이 화를 괴롭혔습니다. 너는 출신도 확실하지 않은 아이잖아. 감히 중전마마 곁에 있다니. 하지만 중전마마께서 화를 특별히 아껴주시자 점차 모두가 화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화는 똑똑하고 부지런했으며 특히 놀이개를 보는 눈이 뛰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식 덕분이었습니다. 궁궐에는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화는 그 고양이를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이는 화가 외로울 때마다 곁에 와서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화는 눈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너는 내 유일한 친구야. 후원에는 꾀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화가 매일 아침 먹이를 주면 꾀꼬리는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중전마마는 큰 흰개 한 마리를 키우셨는데 그 개는 충성스럽고 영리했습니다. 화는 이 작은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 새로운 상궁이 왔습니다. 민상궁이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했으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중전마마는 민상궁을 매우 신임하셨고 많은 일을 그녀에게 맡기셨습니다. 민상궁은 화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며칠 전 화가 실수로 찻잔을 깨뜨렸을 때 민상궁이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괜찮다, 화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마마께 잘 말씀드리겠다. 화는 민상궁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화는 중전마마께 차를 올리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상궁이 마주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민상궁이 지나가는 순간 달빛이 그녀의 치마에 달린 놀이개를 비췄습니다. 화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놀이개는 진한 붉은색 비단에 모란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화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붉은색이 너무 진하면 북쪽 나라 양식이란다. 조선 궁녀는 절대 그런 놀이개를 차지하나. 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민상궁이 북궁 양식의 놀이개를 차고 있을까요? 화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화는 조심스럽게 민상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밤, 화는 민상궁이 처소를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민상궁은 후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달빛 아래 민상궁은 연못가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한내관이 나타났습니다. 화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화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일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내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다음 보름날 중전마마께서 차를 드실 때 이것을 넣으면 됩니다. 민상궁이 작은 종이 봉지를 건넸습니다. 좋아. 중전이 사라지면 숙빈마마의 아들이 세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숙빈께 약속받은 금 100냥과 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자유를 얻어 북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관이 웃었습니다. 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약. 중전마마를 독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화는 뒤로 물러서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바드득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민상궁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화는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민상궁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라. 저 아이를 놓치면 안 된다. 화는 후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민상궁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화는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어른의 다리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전마마의 큰 흰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왈. 개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멀리서 다른 궁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상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화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못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민상궁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는 눈을 감고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썩. 차가운 불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화는 수련 잎 사이로 숨어 콤한 물 위로 내밀었습니다.
연못 속에는 큰 거북이 한 마리가 천천히 헤엄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화 옆으로 지나가며 잠시 그녀를 보았지만 조용히 헤엄쳐 갔습니다. 민상궁이 연못가에 섰습니다. 어디로 갔지? 이 안에 있나?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민상궁은 혀를 찼습니다. 젠장. 나중에 처리해야겠어. 그녀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화는 한참을 물속에 있다가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화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이상궁의 처소로 갔습니다. 이상궁은 화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일이다. 하지만 민상궁은 중전마마의 신임을 받고 있어. 증거 없이 말하면 오히려 내가 벌을 받을 수 있다. 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민상궁의 놀이개를 가져와야 해요. 그것이 북궁 양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 분명 다른 증거도 있을 거예요. 이상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하다. 민상궁은 내가 어젯밤 엿들은 것을 알아. 분명 너를 찾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구나. 내일 밤 민상궁이 목욕하러 갈 때 내가 그녀의 처소에 들어가거라. 내가 밖에서 망을 보겠다. 화는 무서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전마마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화는 눈이를 꼭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눈이는 야옹하고 울며 화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상궁이 목욕하러 갔습니다. 화는 떨리는 손으로 민상궁의 처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화는 조심스럽게 촛불을 켜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옷장 안에는 여러 개의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화는 그중 진한 붉은색의 모란 무늬가 수놓인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옷장 뒤쪽 벽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화는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화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 글자가 아니라 북궁 문자였습니다. 화는 읽을 수 없었지만 이것이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는 놀이개와 종이를 품에 넣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상궁이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화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높았습니다. 화는 옆에 있던 의자를 끌어다 올라갔습니다. 민상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민상궁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의자가 창문 아래 있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민상궁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화는 이미 창 밖으로 뛰어내린 후였습니다. 화는 땅에 떨어지며 발목을 삐끗했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나 달렸습니다. 눈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화의 앞을 달렸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상궁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아이를 잡아라. 하지만 화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눈이가 화를 이상궁의 처소 뒤쪽 작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화는 그곳에 숨었고 민상궁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 조용해지자 화는 창고에서 나와 이상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궁이 물었습니다. 화야, 가져왔느냐? 화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상궁은 그것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이제 중전마마께 아뢰어야 한다. 내일 아침 우리가 함께 마마를 뵙자. 다음 날 아침 중전마마는 평소처럼 처소에서 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민상궁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화는 이상궁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화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마마마, 저 궁녀를 믿지 마소서. 중전마마는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야, 무슨 일이냐? 민상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마, 거짓말입니다. 이 아이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는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마마,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민상궁의 놀이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 양식이 아닙니다. 진한 붉은색의 모란 무늬, 이것은 북궁 양식입니다. 조선 궁녀는 이런 놀이개를 차지 않습니다. 중전마마는 놀이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 이상하구나. 민상궁, 이것은 어디서 구했느냐?
민상궁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친구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북궁 양식인지 몰랐습니다. 화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보십시오. 이것은 민상궁의 방에서 찾은 것입니다. 북궁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중전마마는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읽을 수 없는 문자였습니다. 이상궁, 역관을 불러오거라. 잠시 후 역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마, 이것은 북궁 문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름날 차에 독을 넣어 중전을 제거하라. 성공하면 약속대로 금 100냥과 자유를 주겠다. 숙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전마마는 의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상궁. 내가 정말. 화는 마지막 증거를 말했습니다. 마마, 사흘 전밤, 저는 민상궁이 후원해서 내관과 만나 이 독약 봉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마를 제거하고 숙빈마마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 합니다. 민상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마. 저는 북국에서 온 간첩입니다. 10년 전, 저는 조선에 잠입했습니다. 3년 전, 숙빈마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중전마마를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에게 금과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중전마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금께 아뢰어라. 잠시 후 임금이 도착했습니다. 임금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민상궁을 옥에 가두어라. 숙빈도 잡아들여라. 엄하게 신문하라. 며칠 동안 엄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상궁과 숙빈은 모두 죄를 자백했습니다. 함께 음모를 꾸민 내관도 잡혔습니다. 임금은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상궁과 내관은 참수하고 숙빈은 패서인하여 먼 변방으로 유배 보내라. 그 아들은 왕자 자격을 박탈하라. 궁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중전마마는 화를 불렀습니다. 화야, 내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중전마마는 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화야, 너는 어떻게 놀이개를 보고 북궁 양식인지 알았느냐?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제게 놀이개를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놀이개를 차고 계셨습니다. 황금 봉황에 푸른 옥 구슬이 달린. 중전마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 봉황에 푸른 옥 구슬? 중전마마는 일어나 자신의 보물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은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화야, 이것을 보거라. 이것은 6년 전 돌아가신 화공주의 놀이개다. 대비마마께서 공주에게 주셨던. 화는 놀이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중전마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야,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있느냐? 화는 기억을 더듬어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빛 아래 봉황이 춤추고 구름 위로 학이 날아가네. 중전마마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왕실만 아는 자장가다. 대비마마께서 화공주에게만 불러주셨던. 중전마마는 화에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혹시 내 귀 뒤에 점이 있느냐? 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있습니다. 중전마마는 화의 귀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중전마마는 화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화야, 너는 화공주다. 임금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중전마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화공주입니다. 대비마마의 딸, 전하의 동생입니다. 임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화공주는 6년 전 5살 때 납치되어 죽었습니다. 중전마마는 3가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이 놀이개입니다. 화는 어머니가 차던 황금 봉황 놀이개를 기억합니다. 둘째, 화는 왕실만 아는 자장가를 알고 있습니다. 셋째, 화의 귀 뒤에는 화공주만의 점이 있습니다. 임금은 화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임금은 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야, 오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5살 때 함께 놀던 기억이 난다. 너는 후원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웃었지. 그때 내가 너를 안아주며 약속했어. 오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화도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따뜻한 오빠의 손, 함께 웃던 시간들. 오라버니. 임금이 명했습니다. 데비마마를 모셔오라. 잠시 후 데비마마가 도착했습니다. 데비마마는 56살이셨지만 6년 전 딸을 잃은 후 늘 슬픔에 잠겨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임금은 데비마마의 손을 잡고 화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화공주입니다. 데비마마는 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화야. 정말 내가 화냐? 데비마마는 화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는 데비마마를 보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마마마.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품, 자장가, 황금 놀이개, 사랑스러운 목소리. 모두 이분의 것이었습니다. 데비마마는 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 내 화야. 드디어 찾았구나. 어머니가 너를 찾지 못해 미안하다. 6년 동안 매일 밤 울며 내 이름을 불렀단다. 제발 살아있기를, 제발 건강하기를 기도했단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 곁에 이렇게 가까이. 모두가 울었습니다. 임금도, 중전마마도, 이상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궐에는 기쁨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잃어버린 공주가 돌아왔다고. 백성들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 화는 정식으로 화공주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임금은 화에게 아름다운 궁궐을 하사했고 비단 옷과 금은 보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는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전하, 제가 중전마마 곁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마마께서는 5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마마를 사랑합니다. 임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원한다면 그리하여라. 화는 공주이면서도 중전마마를 계속 모셨습니다. 이상궁은 공로를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임금은 이상궁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화를 구해주었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동생은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이오. 그대는 은인이시오. 눈이, 하얀 고양이는 화의 새 궁궐로 함께 이사했고 꾀꼬리는 여전히 후원에서 노래했습니다. 화는 꾀꼬리에게 매일 특별한 먹이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화는 궁궐의 놀이개를 관리하는 내명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궁녀의 놀이개를 검사하고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덕분에 2명의 간첩을 더 잡아냈습니다. 한 명은 일본에서 온 간첩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명나라에서 온 자였습니다. 화의 놀이개 감별 능력은 조선 궁궐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화는 충성스러운 대신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화의 지혜와 용기를 존경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2 아들과 1 딸이 태어났습니다. 화는 딸에게도 놀이개를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색깔, 재질, 무늬를 보거라. 이것으로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단다. 놀이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출신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25살이 되었을 때 화는 궁중에 특별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궁녀들에게 놀이개를 통해 간첩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궁녀가 화의 제자가 되었고 궁궐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화는 또 다른 큰 음모를 막았습니다. 외국 사신이 선물로 보낸 놀이개의 독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는 놀이개의 이상한 무게와 색깔을 알아차렸고 조사 끝에 독침을 발견했습니다. 임금은 화의 공로를 치하하며 더 큰 영지를 하사했습니다. 눈이는 화가 35살이 되던 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는 눈이를 궁궐 후원에 묻어주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나의 친구 눈이 항상 내 곁을 지켜준 너. 여기 평화롭게 잠들거라. 40살이 되었을 때 화는 벼슬에서 물러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궁중 놀이개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놀이개의 모든 양식, 색깔의 의미, 제작 기법, 그리고 간첩을 찾아내는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궁궐뿐 아니라 전국의 양반 집안에도 퍼졌고 많은 사람이 이 지식을 배웠습니다.
화는 조용히 살면서도 때때로 궁궐을 방문해 중전마마와 대비마마를 배웠습니다. 세 사람은 늘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비마마는 화가 45살이 되던 해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화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5살이 되던 어느 봄날 화는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임금과 중전마마도 찾아왔습니다. 화는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5냥짜리 아이에서 공주가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화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35년이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그녀는 자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놀이개를 보는 법만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을 배우거라.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란다. 딸에게는 특별히 말했습니다. 내가 쓴 놀이개를 보면 내 마음이 보인단다.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도 내 딸에게 가르쳐 주거라. 화가 세상을 떠난 날, 하늘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후원의 꾀꼬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금은 화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의공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공주라는 뜻이었습니다. 화의 묘 앞에는 아름다운 놀이개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황금 봉황과 푸른 옥 구슬이 조각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진실을 보고 진실로 나라를 지킨 충의공주 화, 여기 잠들다. 화가 만든 간척 감시 시스템은 200년 동안 조선 궁궐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책, 궁중 놀이개의 비밀은 대대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화의 두 아들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딸은 훌륭한 내명부가 되어 어머니의 뜻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기억했습니다. 5냥짜리 아이가 공주가 되었고 놀이개 하나로 나라를 구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작은 것 속에 숨어 있다. 놀이개 하나, 색깔 하나, 무늬 하나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된다. 충의공주 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화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궁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후원의 연못을 보며 그날 밤 어린 소녀가 물속에 숨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켰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놀이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화를 기억합니다. 작은 장식품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관찰력과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